자, 우리가 칠레랑 경기를 하는 동안에 일본은 조금 일찍 네. 브라질이랑 평가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0대1 일본 패죠. 일단 직전 경기 우리나라에게 5대1의 브라질이 대승을 거뒀고 일본에게도 승리를 거뒀지만 1대0. 그러니까 스코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먼저 드실 거예요. 네. 게다가 못 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요. 한 골은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본이 좀 잘 틀어막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하고는 왜 차이가 있었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그치. 5실점과 1실점의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이 골대 2번에 맞추는 불운한 일이 있었고요. 비가 좀 왔죠. 그래서 수중전은 제법 많이 오던데? 네, 이 정도의 수중전은 웬만한 월드클래스 선수들한테도 어느 누구에게나 변수가 됩니다. 영향은 된다. 네,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니시우스가 유독 부진했어요. 네, 비니시우스고 대표팀에서 아직 왼쪽윙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경기는 부진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이어서 좀 계속 아시아까지 와서 경기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컨디션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아마도 리버풀이랑 그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브라질 선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가중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브라질이 정말 푹 쉬고 시차 적응까지 하고 우리나라 경기 때는 체력이 말 그대로 100%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일본전은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이나 컨디션이 깎인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확실히 일본 대표팀은 칭찬을 받긴 했습니다. 시치 감독도 칭찬을 했고요. 그렇죠. 그 야후 쪽 재팬 매체에서 지금 인터뷰가 나왔는데 경쟁의 수준이 높았다. 월드컵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경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치치 감독도 이 경기가 긴장감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고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무시해도 좋다. 아시아 축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를 막상 경험하고 나면 이들의 경쟁력에 놀랄 것이다 라고 치치 감독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의 경기력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라이벌은 항상 일본이라는 게 있잖아. 한일전. 그럼요. 그래서 뭐 일본이 어려운 조에 걸렸을 때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랑 별개로 우리가 평가전이기 때문에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칭찬하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일본을 치켜 세우고 우리가 이거보다 떨어지니까 우리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고. 맞아요. 만약에 월드컵 정도 경기에서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났다면 대단한 기록이죠. 그럼 우리도 좀 그거 신경 쓸 야, 이거 필요가 어떻게 있어요. 된 거야? 이렇게 할 만한데 이건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잘 하나하나씩 따져서 봅시다. 맞아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가전이잖아요. 서로의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경우는 조금 수비적으로 임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컨셉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걸 좀 보고자 했었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수비에 집중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브라질을 상대로도 우리 축구를 하려고 했었다. 맞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평가전은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드러났냐. 그게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세션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평가전의 목표는 제각기 다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본선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큰 어떤 궤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이번 브라질전의 평가전에 임하는 컨셉은 분명 달라 보였다. 목표는 달라 보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순히 5대1과 1대0의 스코어를 이렇게 비교할 때 이 컨셉을 무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축구 볼 때 누가 그렇게 비교하나. 그렇잖아. 야,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는 5대1로 졌는데 저쪽은 1등으로 졌으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그 이른바 그 얘네 그냥 얘기할게 그 중식 계산 아니야? 맞아. 그래. 그럼 완전 별개야. 그러니까 예전에 야인 시대 최강자가 될 때도 이렇게 단순 비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야 내가 너 이겼네 뭐 쌍카리가 해서 이기는 뭐 이런 거 있죠. 맨유를 이긴 뭐 브라이튼을 이긴 어디를 이긴 누구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런 계산은 거의 들어맞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더군다나 평가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 대표팀을 볼 때마다 이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풀백의 영향력이 굉장히 좋고요. 이건 우리랑 많은 차이가 좀 많이 왜 우리가 풀백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은 풀백에 있어서는 역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팀. 맞아요. 특히 35살의 나가토모가 여전히 빠른 발을 보여주는데 뭐 나가토모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일본도 지금 걱정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선발로 나왔던 나가토모는 여전한 인상을 보여줬고요. 브라질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의 그 풀백의 어떤 전진 수비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일본 대표팀도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다. 또 하나는
조직력이 역시 좋았습니다. 빌드업 부분과 수비력 부분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빌드업은 역시 이 팀이 브라질 쪽에서 압박을 가해도 그걸 풀어나오는 부분은 우리보다는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이런 거 잘하죠. 맞아요.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 대표팀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팀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쵸. 감독이 바뀌더라도 후방 빌드업을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꽤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뭐 인프라나 투자금 자체도 어쨌든 선수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죠. 그쵸. 많은 돈도 쓰였고 그래서 일본 대표팀의 선수들, 일본 축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이 좋은 선수들로 많이 육성이 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술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피지컬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 거는 뭐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 자체로 봤을 때 전보다는 발전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지컬적인 부분도 유럽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그렇죠.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점을 좀 만회하고 있고요. 자, 이 수비력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1실점을 했고 우리는 5실점을 했다고 해서 수비력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비 컨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일본은 컨셉을 수비에 완전히 집중하는 형태로 전원이 거의 수비하는 하다시피 내려오는 방식을 취했고 내려앉은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역습에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카운터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일본 월드컵 본선에서 누구 만납니까? 스독이야 스독. 네, 스독을 만나요. 스페인과 독일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또 스페인 독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평가전에서 스페인 독일 최근에 독일도 뭐 비겼고 이탈리아하고. 네, 근데 이제 그들도 평가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본선 무대에 와서는 한지 플리크의 독일이고 스페인은 루이스 엔리케 네. 약간 좀 너무 좀 뭔가 신중하게 경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그건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두 감독이 다 트래블 감독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멤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압도적인 투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팀들도 빡세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가나 다 빡세지만 그쪽은 답이 안 나와. 맞아요. 예,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대표팀은 엄청난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단 수비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전원 수비를 해서 얼마나 틀어막을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뒷방 쳐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자라는 컨셉으로 가는 게 이들은 맞아요. 조편성이. 그렇죠. 물론 뭐 우리도 요즘 보면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가 너무 잘해서 왜 그러냐 근데 갑자기 약간 짜증나게. 우리도 이런 거 준비해야 되나 싶은 예.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다르죠. 어쨌든 벤투 감독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여정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팀들을 만나도 무조건 수비하는 축구보다는 웬만해서 맞불을 어느 정도 놓는 축구 수비에 신중함을 좀 두되 그래도 공격까지 좀 더 신경을 쓰는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축구를 만들자고 벤투 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걸 오랫동안 당금질을 해오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내려 템백. 이건 네. 그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그럴 것까지는 아니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딱 뭐 예를 들어 본선에 갔는데 초장에 우리가 골이 나왔어. 네. 그러면 그냥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적당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당연히 벤투 감독 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어떤 목표는 일단 우리의 축구 스타일을 그래. 다시 정립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 축구를 해보려고 했었고 반대로 일본은 아예 수비를 내려서 마찬가지로 스페인 독일전에 대비한 그들만의 축구를 하고자 노력을 좀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일본 대표팀의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는 꽤 좋았어요. 뭐 패스를 비롯한 아까 그 빌드업 상황에서 네. 경기를 좀 풀어나올 수 있는 역량들은 역시 좋은 선수들이고 의외로 예전보다 피지컬적인 단점이 점점 안 드러나고 있어요. 피지컬적인 부분도 이번 브라질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는 꽤 좋았다. 1대1 수비에서는 상대의 드리블이나 어떤 개인기에 대한 예측 수비가 좋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대1 수비 상황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동료들이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커버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비 자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가까이 도전해도 다른 선수들이 커버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1대1 수비에서 예측력을 가져가기에는 팀 전술상 이점이 좀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비판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유효 슈팅 0개. 이게 지금 보니까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정말 받더라고. 많은 비판을 받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나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플레이했어. 야 브라질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뭐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냐? 네. 그러면서 내려앉았다. 그랬으면 아마 우리도 또 이거대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랬을 여태까지 축구 뭐라 했니? 네. 여태 무슨 빌드업 뭐 만든다며. 근데 그래놓고서 중요한 순간에 내려앉을 거면 지금까지 축구 뭐하러 했어? 사실 옛날이랑 회귀한 거 아니냐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렇게 이런- 했는데 유효 슈팅 0개야. 그래. 그럼 더 많은 비판이 그럼 나왔어요. 공격 뭐 했는데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은 어떤 컨셉을 갖든 간에 그 컨셉에 따라서 이 또 평가가 나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유슈팅 연계라면 난 이건 있다고 봐요. 아무리 수비적인 어떤 그 컨셉을 가져갔더라도 슈팅은 때렸어야지. 아, 그럼요. 근데 그걸 못 가져간 거는 일본 대표팀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죠. 그 수비한 건 좋아. 빌드업도 근데 좋아. 손수비 후 역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안 됐다라는 면에서는 또
그들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 상대로도 계속 유스팅 연계로만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유스팅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래서 일본 대표팀도 오히려 과제를 좀 안게 된, 공격에서의 어떤 부진함은 조금 걱정하게 된 그런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일본은 수비 축구와 역습의 컨셉을 두었고 우리는 맞부르 노는 것을 컨셉을 두었다. 대량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심지어 경기 보면 우리가 라인 올려가지고 뒷공간이 되게 열리는 게 딱 봐도 보이는데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라인 올렸어요. 그럼요. 그리고 아마 실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월드컵에서는 벤투 감독도 조금 조정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우승이다가 아니잖아. 조별리그 통과, 토너먼트 진출이면 벤투 감독도 적당하게 조정을 하는데 평가전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월드컵 지역 예선이 끝나고 직후에 첫 번째 친선전인데 일단 우리도 아시아에서 해봤던 데를 해보면서 그럼요.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성장이 됐고 여기서 어떻게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진단하려고 했던 게 브라질전이에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과 이 벤투 사단이 4경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4경기마다 목표와 컨셉과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거대로 간다고 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가는 거군요. 우리가 일부러 이 일본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결과로 일본을 치켜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비겼나요? 아닙니다. 아니다. 슈팅을 했나요? 아니다. 아니야. 그럼 결국 이들도 원하는 바를 다 얻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제각각 그들은 그들 조에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축구하면서 H조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죠. 평가전은 항상 그 개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의 컨셉을 역시 주목하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만의 자체의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역시 수비력에 대한 부분이랑 전체적인 상대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 허둥대는 부분 중원의 어떤 구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풀백 관련된 부분은 항상 얘기가 좀 풀백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슈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일본도 일본대로 준비 잘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대로 준비 잘하면 되고 그리고 굳이 뭔가를 누군가를 치켜세우거나 깎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낫다 이렇게 하면 우린 뭐하는 이런 얘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맞아요. 중요한 건 실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손흥민만 있었으면 그게 그냥 그래서 왜 그러면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나가토모 있었으면 좀 아스날에 케빈 데브라이너만 있었으면 그렇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그렇죠.